참 처음 보는 친구들도 보세요. 제 이름은 분명히 한상건인데 제가 한이공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이공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수업하는 내용을 보니까 수원하고 A, 수하고 B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수3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까 친구랑 얘기해 보니까 이거는 심학습으로 선택하는 걸로 이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수학 1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함수 관련된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수함수하고 그다음에 요구함수, 그다음에 삼각함수 이거에 대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지금 계속 해왔고 오늘 수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에서의 수원이고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번 주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고 저는 월요일 날 수업을 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이구영 교수님이 또 따로 하실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또는 중학교 수학을 중등 수학을 도저히 못 따라가가지고 이 수업이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수요일 금요일 이반 말고 옆에 강의실에서 기초반 강의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수업 안에 앉아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별 상담을 해서 그 조치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선수 출신이어서 굉장히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대 가려고 개인적으로 수능을 또 치기도 해보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공부라는 걸 밑바닥에서부터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가 있던 어떤 그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것처럼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흥민 선수 아버지가 성흥민한테 훈련시킨 게 공 트래핑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갔다가 계속 돌면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한 번이라도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켰다더라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도움이 엄청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다 보면 다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는 일본 책을 그때 지금 카페에서 일단 나누겠는데 수열이죠. 한자만 좀 알면 일본어 몰라도 좀 도움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본 입시를 해야 되니까 일본어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어를 많이 하고 여기 안 되는 한자라든가 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일본어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저도 제2외국어로 독일어하고 일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좀 아는데 부등수하게는 못하니까 좀 감안해서 이제 수업 같이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처음에 나온 게 수열이죠. 그 한자를 보면 수학할 때 숫자 할 때 수고 열이 나열할 때 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수가 나열됐다 이런 거예요. 나열된 것. 이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나열됐는데 그냥 나열된 게 아니고 규칙성 있게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핵심은 이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이 규칙성이 뭔가를 참고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정한 차이, 그거를 공차라고 그래요. 공차. 그리고 일정한 비, 그걸 공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차는 또 뭐가 포함된 개념이냐면 개차라는 거에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개차 수열이 빠졌는데 교육과정에서 예전에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일본 수학에는 개차 수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차라는 게 여러분들 릴레이 개주라고 들어봤죠. 그 개자예요. 그래서 개주할 때처럼 뒷판과 앞판과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서 특성 케이스가 공차예요. 그러니까
D에서 앞에를 뺐는데 그 값이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개차고 그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공차가 돼요. 근데 이 공차를 할 때 보통 영어로 common difference라고 하니까 그걸 D라고 하죠. common sense가 상식이죠. 그래서 공이라는 게 이제 공공의 인식 이렇게 해서 상식이 D가 되고 그다음 공비는 common ratio 이렇게 해서 R이라고 할까? 공자 똑같아. R이라고 합니다. 개차는 특별히 쓰는 거 없어요. 그냥 뒤에서 앞에 항 빼는 거다. 굳이 쓴다면 뒤에 항에서 앞항을 빼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이라고 표시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표시가 보통 집합할 때 그 집합 비호할 때 이 중괄호를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또 큰 범주에서 보면 수열은 함수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 기호가 contain, 영어 단어 contain, 포함이라는 단어 C를 이니셜로 하는 건데 수열이라는 건 함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함수라고 하면 얘 정의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치역은 정의역 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정의역이 뭐냐면 n은 자연수, 이게 이제 정의역이 되죠. 그러니까 함수의 한 종류다. 이걸 먼저 알아둬요. 자, 그러면 거기 첫 줄에 보면 등차,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의 제목이 그죠? 등차, 등비, 수열. 그러니까 차이고 비열이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 이제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A1이 있고 A2가 있고 E3, A4, 그래서 AN 이렇게. 보통 규칙성을 찾을 때는 4번 정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규칙성을 2번만 해보고 찾으면 애매한 거야. 예를 들면 1이 있고 2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 3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 4라고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만 해서는 안 되고 3번 해도 4 이렇게 딱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1이 늘어났고 여기는 2가 늘어났죠. 그럼 여기서 3이 늘어나서 7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1, 2, 4 이 자리에 8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건 더하기 개념이었고 얘는 곱하기 2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는 봐야지 얘가 어떤 수열인지를 알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차 수열, 이런 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점점 조금씩 커지는 거죠. 이거는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두 배씩. 자, 이런 것들을 규칙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4번 정도 해보면 좋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뭐 복소수에서도 4번 하면 그죠? 예를 들어 복소수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거죠. i는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를 정의하자. 우리 약속하자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i를 곱하면 여기 i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i 4제곱은 이걸 제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여기 1이 되고 다시 i 5제곱을 하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는 이게 4의 주기성이 있어요. 굉장히 심오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뭔가 봄, 여름, 가을이죠. 계절이 5계절 아니잖아요. 4계절이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주를 만든 게 완벽하게 수학으로 다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미 뭐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은 AN이라고도 할 수 있고 FN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함수로 볼 때는 FN이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A고 두 번째가 A2라고 했을 때 얘가 A고 여기 뭐가 일정하게 더해진다는 거야. 그걸 D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A 세 번째는 여기다 또 D를 더하니까 A 더하기 2D가 되겠죠. 얘는 또 A에다가 D를 더하니까 3D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 이 점 찍는 것도 이것도 기호예요. 점을 하나, 둘, 세 개만 찍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점 3개만 찍고 A에는 A 플러스 뭐가 될까 이제 규칙성을 보는 거예요. 이 4일 때 이게 3이고 3일 때 2니까
뭔가 하나가 주네요, 그죠? 그러면 n일 때는 뭘까? 하나가 주니까 n-1b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이거를 n번째 항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해요. 일반.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냐라고 하면 a에는 a 대신 이제 a1이라고 써도 되죠. a1 플러스 n-1d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여러분들이 이 수학의 깊은 맛을 모르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n에 관한 함수로 보고 이걸 fn이라고 본다면 전개하면 t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n에 관한 1차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랑 관련이 되고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y 절편과 그 다음에 기울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그 기울기가 공차는 1차 함수를 등차 수열이로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값이 기울기가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있겠죠. 얘가 기울기가 더 급하죠. 기울기가 급하다는 건 뭐냐면 간격이 차이가 크다는 거야. 얘는 1, 2, 3 간다면 얘는 1, 3, 뭐 5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더 크죠. 기울기가 크고 얘가 기울기가 이 0번째 항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A1부터. 자, 이거를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반항 저렇게 구한다라는 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씩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항이 예를 들어서 A하고 X하고 B가 숫자 3개가 나열됐는데 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항,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항이 아니고 항, 가운데 있는 항이다. 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양옆에 있는 거 2개를 더해서 나는 2하고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유는 보면 얘가 A고 얘가 A 플러스 D고 얘가 A 플러스 2D니까 그죠? 그럼 여기를 2개 더하면 2A 더하기 2D겠죠. 그거를 2로 나누니까 A 더하기 D가 나와서 얘랑 같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는 게 문제 나오면 이런 글이 나오면 이런 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어떻게 보면 약속한 거를 그대로 사인 야구할 때 이렇게 번역하듯이 이렇게 등차 중항이란 말이 나오면 x는 2분의 a 더하기 b 이걸 쓰라는 거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산술평균이라는 데서 봤어요. 산술평균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 수학 시험 성적 2개 더해서 나누기에서 평균 거죠. 그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산술은 아리스메틱 이렇게 해가지고 산술적인 이런 건데 2개 그냥 더해서 나누기 하는 게 산술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등차수에서 나오는 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열을 배우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서 일반항을 통해서 예측하는 거죠. 몇 번째 항에 뭐가 나올까 예측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재미인 거죠. 이건 뭐 수학적으로 재미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더해봐라 이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1부터 얼마까지? 100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라고 이렇게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그랬더니 5050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찍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요 안 찍었는데 그럼 나와서 설명해봐 했더니 가우스가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자 100개를 다 하잖아요. 합은 영어로 이제 sum 또는 summation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합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100개를 더하면 S100이라고 쓰겠죠. 100개를 더하니까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100까지 됐어요. 근데 가우스가 이렇게 생각한다. 꼭 이렇게 안 더하고 뒤에서부터 더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100 더하기 그 다음 99, 98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변변끼리 더하는 생각을 한 거야 얘가. 그래서 더하면 이게 두 개니까 이걸 초선 때 생각했다. 거짓말 같아요 아까 그죠? 선생님 어느 정도 거짓말하냐? 거짓말이라고 의심하려면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 실제 훌륭한 배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훌륭한 배면 왜 그 뒤로는 계속 그런 배가 안 만들어지지? 이게 뚜껑 씌워진 배가 그게 잠깐 만들어서 전쟁하고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계속 놔두면 스키차가 다 썩을 것 같아요. 그게 가판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의심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자 이게 초산 때 이걸 생각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초산 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해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더한 거를 본 거야. 규칙성을 딱 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값이 똑같죠. 이것도 100일, 이것도 100일, 이것도 100일. 아, 전부 다 100일인데 이런 게 몇 개 있을까? 하나, 둘, 셋 쭉 가니까 100개. 와, 100개 있구나. 이 생각하면 그래서 S100은 2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00일 곱하기 100. 그래서 약분하니까 50. 50 곱하기 100이니까 5050.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야, 얘 똑똑하다. 그렇게 해서 얘를 영재교육을 시킨 거야. 토요일 날 자기 지도 교수한테 선생님 지도 교수는 와세다대 나온 분이었는데 이렇게 보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에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공식 SN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그 다음 항을 A 플러스 D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 n번째 항을 A 플러스 n-1D 이렇게 하겠죠? 이걸 다 더하라 이거죠. 그럼 이 방식대로 다시 반대로 쓰면 A 플러스 n-1D 이제 문자로 하면 갑자기 숫자는 쉬웠는데 선생님 문자로 하니까 나 하나도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태인 사람은 문자로 하면 유태인은 문자로 하면 엄청 편하고 숫자로 하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간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 반대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유학 보낸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문자로 했을 때 편한 사람이 유태인이래. 그래서 노벨상이 이렇게 문자로 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노벨상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노벨상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좀 있대요. 복잡하지 벌써 문자니까 숫자로 다.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SN 두 개니까 2SN. 그리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해보면 공통인 게 A가 두 개 있죠. 여기 A, 여기 A 두 개. 그럼 2A. 여기 n-1D. n-1D는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n개 있죠. n개. 그래서 이걸 나누니까 SN은 2로 나니까 2분의 n을 앞에다가 쓰고 2A A 대신에 A1 써도 되죠? n-1D.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인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내면 아쉽다는 거야. 뭐야? 이게 함수로 보면 이것도 fn이라고 할 수 있죠. 함수로 보면 fn 해놓고 n에 관해서 이걸 전개해 보면 n하고 이 n을 곱하면 n 제곱이죠. 근데 앞에 t가 곱해지니까 2 나누고 그럼 2분의 t에 n 제곱 플러스 근데 이건 2 약분되고 이거 나 전개 잘 못하겠어. 몰라도 돼요. 결과만 알면 돼.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2 약분되고 a1 플러스 2분의 t에 마지막에 n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합의 식이 2차 식이에요. 2차 함수고 2차 함수고 뭐가 없죠 지금?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다.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그리고 앞에 2차항의 개수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항상 중요해 있잖아요. 2분의 t인 거야. 바꿔 얘기하면 이거를 곱하기 1을 하면 뭐가 된다는가? 공차가 된다는가. 여기를 곱하기 2하면 공차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방금 저런 거를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SN이 3n 제곱 마이너스 5n이고 5n일 때 A 100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다 보자마자 2차 함수야.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을 이용하.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엄청 편해져요. 어떻게 편해지냐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얘를 몇 배죠? 2배 해주면 그게 D인 거야. 2 곱하기 3 하면 이렇게 해서 D가 나왔어요. 그럼 첫 장을 구해야 되는데 첫 장은 뭐냐면 여기다 1 넣으면 첫 장입니다. S1. 그렇죠? S1이 뭐예요? 1항까지의 합이니까 1항이 바로 1항이지. 그래서 1을 넣어주니까 이건 3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그렇죠? 이게 이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A 100이라는 것은 이것도 1차 함수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D 곱하기 N에 A1 빼기 D 이렇게 되죠. 많이 이어두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D가 얼마야? 6이고 6N이고 플러스 A1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6N 마이너스 8. 자, A 100을 구하랬으니까 이거 AN이네. AN은 이렇게 되는 거고 A 100원 100을 넣어주니까 600에서 8을 빼는 거죠. 59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함수를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이 2차 함수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2차 함수하고 연결돼서 또 응용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함수 문제에는 뭐가 주로 나오냐면 최대 아니면 최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대 최소로 문제가 또 분갑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엄청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2차 함수 fx를 뭐 ax의 제곱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고차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고 이게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최소가 될 거고 얘는 꼭지점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대가 돼요. 근데 이 최대 최소라는 것은 전부 다 y 값이에요. y 값. 또는 이걸 함수 값이라고 하죠. 이게 제품인가? 자판기로 치면 제품이에요. 그럼 이거를 뽑아 먹으려면 돈을 넣어야 되겠죠. 그 돈을 넣는 게 x 값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공통으로 똑같아요. 이게 대칭축도 되고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하나 암기해둬야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를 외워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도됐느냐 보면 이거 유도된 게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둔갑시켜요. 그러면 일단 정리하면 ax 제곱 똑같잖아요. 그 다음 a분의 bx에 주면 약분해서 bx가 똑같이 나오죠. c는 밖에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둔갑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절반 a분의 b의 절반이 얼마냐면 2a분의 b겠죠. 그거의 제곱을 더하고 없었던 거니까 다시 빼주고 수학 잘하려면 이런 거 잘해야 돼. 그죠? 넣었다 뺐다 이런 거 잘해야 돼. 더하고 빼고 그랬더니 얘가 완전 제곱이 돼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이거 전개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면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근데 a가 이제 약분되니까 4a분의 b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c가 여기 올라타려면 4ac로 이렇게 돼야지 올라탈 수 있죠. 약분하면 c가 되고 근데 여기는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해야지 플러스 되겠죠.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 유도해놓고 나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값이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값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값이 영향을 받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영향을 안 주려면 없어지면 되잖아요.
이게 0이 되는 값이 바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도된다라고 가르치고 배워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나 이거 배우기 싫어하는데 결과만 암기하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중학교 때 하는 얘기고 고등학교로 오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올라갈 때 이 꼭지점에서 이 점 하나를 지나는 접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끌 수 있냐면 그 접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지나가 있죠. 이렇게 접하듯이. 이걸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가니까 x축하고 나란히 가면 기울기가 0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0입니다. 근데 2차 함수에서 접선 기울기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 미분해서 배워요. 그래서 미분해서 어떻게 배우냐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하는 걸 미분이라고 해요. 이거 읽을 때 영어로 프라임이라고 해요. 두 번 미분하면 더블 프라임. 그죠? 세컨 오드라고 나는 이제 배웠는데 프라임. 한 번 미분했다는 거. 그럼 미분하면 어떤 거냐면 x의 n승을 이렇게 미분하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나가. 선생님은 어떻게 배웠냐면 사탕을 먹고 있는데 뒤통수를 때리면 사탕이 앞으로 튕겨져 나간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튕겨져 나가고 한번 이렇게 미분 당했다 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이것만 알면 돼요. 미분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은 이건 미분이라고 안 하고 미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뭐야? 암기하라는 거니까 이건 미분법 이렇게 해서 법자가 한자를 이렇게 되죠. 암기하는 거 법.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암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빨간불 때 건네고 나서 경찰한테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수야. 상수라는 건 숫자죠. 그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수 뒤에는 항상 뭐가 곱해져 있냐면 x의 영승이라는 게 곱해져 있어요. 모든 수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그럼 미분하는 순간 0이 앞으로 내려가니까 얘는 무조건 0이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암기하면 돼요. 요 두 가지만. 자, 여기서 엑사이즈 연습 한번 해볼게요. x의 5승이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5가 튀어나가서 5x의 4승이 됩니다. 그럼 2x의 5승은 어떻게 될까요? 미분하면 5가 튀어나가서 5하고 2가 곱해지니까 10x의 4제곱. 3x의 4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4가 내려가서 12x의 3제곱. 안 어렵죠? 그래요. 자, 5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숫자를 미분하면 무조건 0. 그렇죠? 만약에 5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1차는 미분하면 무조건 개수인 거야. 이게 뭐예요? 5. 1차. 그렇죠? 마이너스 3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미분해 볼게요. 제가 이걸 미분하면 ax 제곱을 미분하겠죠? 그럼 2가 내려오니까 2ax가 되고 1차는 미분하면 개수인 거야 그냥. 그래서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상수 숫자만 있는 c는 0, 그죠? 그럼 이것만 되죠. 그럼 이거의 접선 기울기가 0이 됐으니까 얘를 0이라고 두면 x 값이 바로 나오죠.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a분의 b. 엄청 간단하게 구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구한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됐죠? 이거 적어놔요. 형들이 미분 아직 본격적으로 안 배웠지만 좀 알면 엄청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미분을 가져가서 써먹는 게 이때도 써먹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때도 미분을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갑자기 2차 함수가 튀어나왔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2차 함수다는 거야.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말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문제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라고 해요. 이렇게 상수항이 있어요. 그랬을 때 A 10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 그럼 아까 방식대로 만약에 해버리면 어떤 문제, 아까 방식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2배 하면 공차가 되죠. 그러면 이거 2배를 했다 이거.
그럼 2배 하면 4가 되겠죠. 그럼 첫째 항은 S1A가 이게 첫째 항이야. 그럼 1을 넣으니까 6에서 3 빼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N은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니까 얘가 4n 플러스 3 빼기 4 해서 4n 마이너스 1. 그래서 a 10은 40에서 1을 빼니까 39. 자, 이렇게 풀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상수항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아까 없는 경우가 등차 수열을 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SN에서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면 S에 n 마이너스 1을 하거든요. 그럼 n 마이너스 1을 해서 n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겠죠, n 자리에. 그럼 n 마이너스 1 여기도 n 마이너스 1. 여기서 여기를 이제 변별기를 빼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보면 SN이라는 게 A1, A2부터 해서 A의 n-1에다가 AN을 더하는 건데 S의 n-1은 A1, A2 이렇게 해서 n-1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빼면 이게 다 없어지죠. 이게 요 블록이 통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AN만 남아요. 그럼 SN에서 SN-1을 뺐더니 AN이 남아요. 이 공식은 수열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는 조건이 붙어요. n이 2항부터 적용이 돼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n이 1부터 적용이 되면 S0이 뭐예요? 0항이라는 건 없죠. 정의역이 아까 자연수라 했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항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해서 만약 계산을 해보면 요거 여기 빼니까 이거 AN일 거고 이거 이제 전개하면 복잡하게는 한번 해볼게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플러스 3 플러스 4 그러면 2n 제곱이 없어지죠. 이거 그 다음 마이너스 3n도 없어지겠네. 이렇게 그럼 이거 마이너스 4n인데 0에서 이거 빼니까 플러스 4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도 없어지죠. 그러면 이거 곱하면 2죠? 2에다가 3을 더하니까 5가 되죠. 뭔가 다르잖아 지금. 이거하고 다르죠.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1을 넣으면 첫째 항이 뭐가 나오냐면 9가 나오죠. 그게 안 맞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과. 그럼 누가 진실이냐 이거죠. 이게 진실이지. 이게 진실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2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2항부터. 그리고 1항은 따로 써줘야 돼. 따로 써주면 1항은 S1하고 같으니까 여기다 1을 넣어주면 그게 3이 나와.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상수항이 존재할 때는 상수항이 이렇게 존재할 때는 상수항이 있는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항은 따로 써주고 2항부터 등차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닌 거예요.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 수열이 아니다. 2항부터 상수항이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2항부터 적용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이 일반항이 4n-1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 답이 지금 틀린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2항부터 적용돼요. 2항부터 적용돼야 되는데 1항부터 적용된 것 중에서 이게 틀린 말이 되고 정답이 얘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답을 그래서 등차수의 합공식 유도하는 것까지 수학이 어려운 게 낱개의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그 개념들이 섞이면 조금씩 어려워져서 그런 거죠. 자, 그 책 한번 볼까요? 그걸 보면 이제 일본어가 우리 서로 약하죠. 일본어 잘하는 사람, 이게 읽을 줄 아는 사람, 일본어. 여기서 일본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 작년 겨울에 일본 그 국제학교에서
오늘 남학생은 내가 1대1 수업하는데 일본어를 그냥 능수능란하 해가지고 이거 일본어 좀 읽더라고.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도 그죠? 그런 친구가 있어 도움이 되는데 우리 서로 못 읽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요. 그죠? 첫 번째 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보면 중앙항이라는 단어 나와요. 중앙항 한자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중앙항. 그죠? 중앙항.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까 A하고 X하고 B면 얘가 가운데 있는 항은 두 개 더해서 나는 2하고 같다 이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A, B, C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야. 미지수를 이렇게 많이 늘리면 안 돼.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가운데 있는 걸 A라 하고 옆에 있는 거를 A 더하기 D.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A 마이너스 D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그럼 미지수가 얘는 3개인데 얘는 미지수 3개인데 얘는 미지수를 2개만 쓴 거죠. 그래서 미지수를 줄이면 좋은 거니까 이거 안 좋다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세수가 아니고 내수예요. 그럼 내수는 어떻게 할까? 우리 걸그룹 보이그룹 만들 때 센터를 두고 싶으면 홀수로 멤버를 짜죠. 그렇잖아요. 핑클 모르지? 하여튼 블랙핑크 몇 명이지? 몇 명인지 난 몰라요. 아무튼 그 홀수로 할 때는 독보적으로 누군가가 미모가 되니까 센터에다 넣는 건데 이렇게 이 같은 경우. 근데 내수일 때는 센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생각해 보면 만약 얘를 A라고 두면 그 다음 거를 A 플러스 D 되면 이게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두는 거야. 센터가 없을 때는 얘 둘이를 센터로 두는 거야. 그렇죠? 생각해봐. 이거 두 개 더하면 DD 없어지고 2A를 나눌 2하면 또 A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공차가 뭐가 되냐면 얼마큼 늘어났냐면 이만큼 늘어났죠. 2D가 되는 거야. 공차가. 그래서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2D를 늘리니까 3D가 되는 거죠. 그 앞에는 A 마이너스 3D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수일 때는 이렇게 둡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5수예요. 수가 5개야. 그럼 다시 센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센터 나올 때는 그냥 A라고 두면 돼요. 그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2D 이렇게 두면 돼요. 센터가 나오는 거야. 자, 시험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세수 나오면 많이 들어본 거 있죠. 세근,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들어봤죠. 이거랑 관련돼서 나온 거야. 근과 계수라고 하죠. 근계. 근계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암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분끼리의 곱의 합 이게 a분의 c가 되죠.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이 다시 마이너스 a분의 t. 이거 암기해 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세 근이 ABC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최고차항 계수는 A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전개해서 얘랑 얘랑 개수 비교를 하면 이 공식이 나와요. 개수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거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세수가 등차 수열입니다와 연결돼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저거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자, 지금 거기 문제를 보면 해답해가지고 풀이가 다 나와버리죠. 그게 그렇죠? 만약에 (5분) 안에 쉬는 시간 할게요. 예를 들면 A
A가 있고 뭐 B가 있고 C가 있는데 맨 마지막 항이 뭐 20이래요. 첫째 항이 2래. 그래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죠?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러면 이게 첫째 항이라는 걸 알죠? 그럼 얘가 뭘까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이죠. 그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니까 이 공식에 넣으면 공식을 써줄게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에 넣어주면 A가 지금 2라는 거고 이 N에다가 5를 넣으면 되니까 5 빼기 1은 4 D가 되죠. 이게 20이 돼요. 그죠? 숫자 바꿔야 되겠네. 18이라고 할게요. 이제 18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값이 18이니까 4D는 이 넘어가면 16이죠. 그래서 D가 4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ABC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구해요? 이 A는 이 앞에 있는 2가 있을 거고 여기다 D를 더하는 거죠. D를 더하는데 그 D가 방금 이렇게 4라고 찾아졌으니까 4를 더해 나가면 돼요. 그럼 얘는 6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다가 이제 4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1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또 4를 더하면 되니까 1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된다. 이렇게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됐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등비수열과 관련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는 등차 수열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거기다 등비수열이라고 적어요. 가로 1번은 등차 수열, 가로 2번은 등비수열 이렇게 적어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에 대한 거는 쉬는 시간 잠깐 한 다음에 11시 지금 20분이니까 11시 반, 10분 쉬고 11시 반부터 다시 등비수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